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영상 화면이 켜집니다. 손주의 여행 영상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빚은 집 담보로 해결하자. 68세 어머니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죠. 자신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68세 할머니가 며느리의 숨겨진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8세 정숙은 소파에 앉아 손주 민호가 보내온 여행 영상을 보고 있었죠. 화면 속 민호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 참 잘생겼네. 정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으로 손주에게 이런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가 카메라를 들고 친구들과 떠들며 웃는 모습, 바다에서 즐겁게 물장구 치는 모습들이 차례로 흘러나왔죠. 정숙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나갈 무렵 화면 뒤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죠.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빚은 집 담보로 해결하자.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익숙한 목소리였죠.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거든요. 잘못 들었나? 정숙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주의 깊게 들었죠. 화면에서는 민호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배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낫다고. 이번에는 아들 성훈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리모컨을 꽉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정숙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성훈이가 그럴 리가 없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키워온 아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설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 부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별 관심 없던 정숙의 통장이나 도장에 대해 자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은행 일하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어머니, 도장 어디에 두셨어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때는 단순히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죠. 정숙은 영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 45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손님들의 거친 말에도 참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메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준 것도 사업 자금을 대준 것도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것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온 것 같았죠. 정숙은 재빨리 영상을 끄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귀에는 조금 전 영상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빚은 집 담보로 해결하자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미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미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 성훈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숙에게 다가왔죠.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귀에는 조금 전 영상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냥 집에서 민호 영상이나 보고 있었어. 정숙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 부부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죠. 혹시 자신이 뭔가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챘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민호 영상요? 저도 봤는데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미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눈에는 며느리의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정숙은 늘 하던 대로 밥을 차려놓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들은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죠? 성훈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살짝 굳었죠. 왜? 별로 힘들지 않은데? 아니에요. 요즘 은행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인터넷 뱅킹이며 각종 서류며.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대신해드리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왜 갑자기 은행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등기나 인감 같은 중요한 서류들도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성훈의 말에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상에서 들은 대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등기, 인감. 정숙은 일부러 잘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실 45년간 사업을 해온 그녀가 그런 것들을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집 등기증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분실하시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고요. 미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등기랑 인감은 이제 저희가 챙길게요. 성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뇌리에 영상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빚은 집 담보로 해결하지.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해온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갑자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성훈의 말 속에는 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연세가 있다고? 아,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관리하시기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미영이 재빨리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5년 동안 모은 재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죠. 손님들의 거친 말에도 참고 기름으로 범벅된 앞치마를 메고 서서 일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담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이 편하자고 빚 때문에 담보로 잡으려 한다니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어떻게 감히 자신을 속이려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어? 잘 모르겠어. 좀 이상하긴 했는데. 혹시 뭔가 알아차린 걸까? 설마.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정숙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죠. 하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 미영에게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들 부부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후로는 그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영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밥맛이 나지 않았죠.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성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걱정마저도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알아챘나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닐까요? 그냥 잠을 못 잤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아들은 회사에, 며느리는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돌아온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왔어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오늘 시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복지 서비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죠. 네,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래요. 요즘 어르신들이 각종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 미리 위임을 받아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미영은 서류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숙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공식 서류처럼 보였죠. 이게 뭐야?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께서 이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어머니 대신 은행 업무나 각종 민원 처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시면서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미영의 설명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죠. 위임장을 쓰면 뭘 할 수 있는데? 정숙은 일부러 천진난만한 척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말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든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굳이 위임장까지 써야 할까? 어머니, 요즘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까다롭게 해서 위임장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미영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볼펜까지 꺼내서 정숙 앞에 놓았죠. 여기 서명란에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정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죠.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내 집도 내 통장도 모두 너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여전히 어머니 것이죠. 하지만 정숙은 45년간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류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사실상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할 일이 있나? 정숙이 물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죠. 급한 건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필요할 때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죠. 하지만 정숙은 서명하는 대신 볼펜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영아, 고마운데 내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숙이 서류를 미영 쪽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죠. 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언제든 힘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영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죠. 저녁 식사 때 성훈도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하자 성훈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엄마, 위임장 얘기 들었는데 정말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훈도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성훈아, 엄마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정숙의 단호한 말에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간절함과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죠. 그날 밤 정숙은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해. 45년간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정숙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나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직 자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집을 나섰죠.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45년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녀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김앤박 법률사무소. 정숙은 인터넷에서 찾아본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보였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였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무실에 앉아 정숙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주 영상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부터 위임장을 요구하는 아들 부부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김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셨네요. 위임장은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거든요. 정말요? 네. 특히 포괄 위임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죠.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정숙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그때 서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세요. 시청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직접 방문을 의무화하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둘째, 모든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작성은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직접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이요? 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 관련 업무는 반드시 공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셋째, 통장이나 도장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랐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없죠. 유언장까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유언장까지 써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죠. 내 재산은 내 손으로. 정숙은 수첩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이 문장이 앞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이 될 것 같았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숙은 바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본인 직접 방문 의무화 신청을 하시려고요? 시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족이라도 대리 발급을 못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정숙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였어. 45년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했던 것도,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도 모두 진정한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 부부가 거실에 앉아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오자 급히 대화를 멈췄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영이 평소보다 예민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죠. 정숙은 아들 부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숙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겼습니다. 변호사의 조언과 법적 보호장치들 말이죠. 하지만 성훈과 미영에게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김 변호사의 조언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미 뭔가 변경된 것이 있을지도 말이에요. 이른 아침, 정숙은 다시 한번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고 있는 시간을 노린 것이죠. 요즘 들어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등기소에 도착한 정숙은 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40년 넘게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말했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내밀며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소유자 박정숙. 다행히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권리부라는 항목에 뭔가 기재된 것이 있었거든요.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근저당권이라는 게 뭔가요? 아, 그건 담보 때문에 설정된 거예요. 대출을 받으실 때 집을 담보로 잡힌 거죠. 직원의 설명을 들은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2년 전에 말이죠. 정숙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2년 전 날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누구인지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무자 박성훈.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보통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혹시 도장이나 서류를 맡기신 적이 있나요? 그때 정숙의 머릿속에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잠깐 도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엄마, 사업 등록할 때 잠깐만 도장 좀 빌려주세요. 그때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아들을 믿었으니까 의심 없이 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때 정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그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죠. 근저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숙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3억 원이네요. 정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3억 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등기소를 나온 정숙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왜 그렇게 급하게 위임장을 요구했는지, 왜 등기와 인감을 가져가려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영상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빚은 집 담보로 해결하지. 이미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더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죠.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즉시 사무실로 오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1시간 후 법률사무소에서 김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님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같네요. 이는 명백한 문서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위조요? 네. 어머님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담보 설정 서류를 만든 거죠.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혹시 더 많은 대출이나 담보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모든 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어머님의 동의 없이는 어떤 담보 설정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가족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뭔 얘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정이 좀 급해졌어요. 성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미영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빚이 좀 늘었거든요. 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지 보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한 5억 정도요. 성훈의 대답에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본 것만 해도 3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빚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요. 미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을 좀 더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담보로. 정숙은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8억 정도 되잖아요. 조금만 더 대출을 받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훈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치가 떨렸습니다. 이미 자신 몰래 3억 원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부족해서 더 받으려 한다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서류를 써주셔야 해요. 내가? 네. 요즘 은행에서 까다로워져서 소유주가 직접 와야만 해요. 미영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정숙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번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핑계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까요? 상속세 때문에라도 미리 증여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성훈이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아세요? 상속세? 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세금만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성훈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지 않았어요.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나오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치매 걸리시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하던데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라는 말에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까지 하는군요. 내가 치매에 걸릴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영이 당황하며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성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예민하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재산을 함부로 하려고 하면서 예민하다고 해. 엄마 함부로 한다는 게 무슨. 성훈아, 내가 2년 전에 뭘 했는지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아. 정숙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성훈과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뭔 말씀이세요? 등기부등본 떼어봤어. 내가 내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은 거 다 나와 있더라. 정숙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미영은 고개를 숙였죠. 엄마, 그건 뭐? 엄마 몰래 도장 가져가서 담보 잡은 게 뭐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도장을 맡겼더니 그런 짓을 했어. 엄마, 사정이 급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훈이 변명했지만 정숙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급하면 엄마한테 먼저 상의하는 게 맞잖아. 몰래 담보 잡아놓고 이제 와서 더 받으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영이 나서려 했지만 정숙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내 인생이 뭐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해? 이자도 못 갚게 되고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훈의 말에 정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미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안 돼. 어머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너희들이 망가뜨린 일은 너희들이 해결해. 정숙이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절망적인 표정에서는 포기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정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 회의를 하자. 정숙이 오후에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성훈과 미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혹시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네, 어머니. 좋은 결정 내려주실 거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죠. 정숙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뭘 보여주실 거예요? 성훈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민호의 제주도 여행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민호 영상 아니에요? 왜 갑자기? 미영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여행 영상이었죠. 민호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나갈 무렵 화면 뒤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빚은 집 담보로 해결하지.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낫다고. 이번에는 성훈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성훈도 당황해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숙은 영상을 정지시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 너희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야.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얼마 안 남았다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성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숙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죠. 2년 전 내가 내 도장을 가져갔을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구나. 정숙이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다고 거짓말하고는 내 집을 담보로 3억 원이나 빚을 냈어.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엄마, 그건 정말 급해서. 급해서? 45년 동안 모은 내 재산을 급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 좀 봐.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상담 기록이었어요. 너희가 이미 다른 은행에도 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 신청을 했더라. 다행히 내가 먼저 조치를 취해서 막혔지만 말이야. 성훈과 미영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발각된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다급해서. 미영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급하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를 속이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위임장까지 가져와서 내 모든 권리를 넘기라고 했으면서. 정숙이 위임장 사본도 꺼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이것도 봐. 정숙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녹음기였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한 내용이야. 너희가 한 일은 문서 위조의 사기죄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 녹음기에서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인감을 위조해서 담보를 설정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엄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성훈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45년 동안 너희만을 위해 살았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 손님들한테 욕먹고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면서도 참았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뭘로 봤어? 혹으로 봤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로 봤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야? 정숙이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 도장은 내 손으로만 찍는다. 그리고 정숙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산다.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예상했다는 듯 문을 열었어요. 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신 시간이죠. 네, 들어오세요. 김 변호사가 들어오자 아들 부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정숙의 말에 성훈과 미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거실에 앉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성훈과 미영은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정숙은 의연한 표정으로 변호사 옆에 자리했죠. 어머님께서 의뢰하신 법적 조치들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단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설정된 담보이므로 무효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3억 원 대출이 무효가 된다면 은행에서 즉시 상환을 요구할 텐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어머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의 직접적인 동의와 공증 없이는 그 어떤 담보 설정이나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어머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 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아들 부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성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해두셨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45년 동안 모은 내 재산이야. 내가 어떻게 쓸지도 내가 정하는 게 맞잖아.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들. 정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게 됐어. 어머니, 제발. 성훈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죠. 내 재산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거야. 정숙이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박정숙님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독거노인 복지시설에 기부합니다. 기부요? 미영이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둘째, 모든 예금과 적금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정숙의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성훈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친아들.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아들이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해. 친아들이 엄마가 죽기를 기다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사랑해서 한 일이야? 정숙의 반문에 성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영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버렸잖아.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 정숙이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월세방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내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며칠 후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시니어 주택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성훈이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 했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거주지에 도착한 정숙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박정숙으로 산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말이다. 일기장에 적힌 글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숙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일이었죠.
45년간 쌓은 요리 실력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정숙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정숙은 옛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매매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성운 부부가 결국 집을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자신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시간 정숙은 시니어 주택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죠. 내 인생은 내 이름으로 산다. 정숙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68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 그것이 정숙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